안녕하세요. 자, 회로 이론 6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8장 대칭 좌표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말은 대칭이지만 비대칭, 삼상 불평이 났을 때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고정이 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이 대칭 좌표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정격 운전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분인 정상분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상회전과 반대인 상분이 역상분이 생기게 되면 불평형이 나게 됩니다. 불평이 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때 접지에 걸린 상분을 영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순서는 정상, 역상, 영상에 대한 순서로 나타내지만 우리가 외우실 때는 영상, 정상, 역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정상, 역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전압, 전류가 있긴 하지만 뭐 표현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전압으로만 좀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영상분은요 V0, 정상은 V1, 역상은 V2로 표시를 합니다. 뭐 전류를 표현해라 그러면 이 V를 I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로만 나누시면 이게 영상분 전압이 됩니다. 전류도 마찬가지로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로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정상은, 역상은 일단 영상에 대한 값을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 해주신 상태에서 B상과 C상 앞에 A라는 걸 붙여줍니다. 자, 이 A라는 건 뭐냐면요 벡터 연산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건 Y결선이죠. 그래서 Y결선에서에 대한 각상에 대한 위상차를 보시면 12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각상에 대한 위상차인 120도를 표현한 게 이게 벡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자는 독소를 표현한다면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걸 나타내고요. 자, 그럼 이 벡터 연산자를 제곱했을 때는 얼마냐? 자, 제곱이란 거는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 또는 크기가 1이고 반대로 간 거하고도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그럼 A 세제곱은 이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360도인데 자, 360도란 건 제자리로 돌아온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1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자를 붙여주면서요. 자, 그럼 정상, 역상에 대한 값은 어떻게 붙냐면요. 정상에 대한 첨자를 보시면 1이기 때문에 자, 벡터 연산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벡터 연산자에 1, 두 번째 벡터 연산자에 2를 붙여주시면 이게 정상분 전압이 됩니다. 그건 역상은 첨자가 2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벡터 연산자에 2, 두 번째 벡터 연산자에 1을 붙여주시면 이게 역상분에 대한 값이 돼요. 그래서 대칭좌표법, 영상, 정상, 역상 구하는 법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역상과 영상이 생기다 보니까 파형의 일그러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불평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불평률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설비 불평률 자, 우리가 원래는 구하려는 건 뭐죠? 정상이 나와야죠. 그래서 정상분에 불평형이 왜 일어난다? 네. 역상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정상분의 역상을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설비 불평률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면 자, 설비 불평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같은 경우 이 네 가지 영상, 정상, 역상, 그 다음 설비, 불평률 구하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9장의 비정연파. 자, 그건 정연파가 아니다. 그래서 고조파가 섞였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자, 이 비저음파 교류에 대한 파트고요. 자, 그럼 이 비저음파 교류는 뭘로 해석을 하냐? 네, 해석 방법. 은 풀이의 급수로 해석을 합니다. 뭐 풀이의 급수 또는 풀이의 분석이라고 돼요. 그래서 풀이의 급수, 풀이의 분석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럼 이 비저음파의 구성을 봐요. 자, 비저음파의 구성은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저음파의 구성. 자, 그 다음 뭐 대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칭은 많이 안 나오니까요. 중요한 거. 비저음파의 시료값을 구하라. 자, 그럼 비저음파의 시료값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루트 안에서 각각의 시료값을 제곱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저음파, 뭐 전압의 시료값을 구하라 하면 직류분이 있을 수 있고, 기본파가 있을 수 있고, 뭐 2고조파, 3고조파가 있죠. 자, 그럼 이 각각에 대한 값의 시료값을 루트 안에서 제곱으로만 더해 주시면 이게 비저음파의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비저음파의 시료값 구하는 법. 자, 그 다음 비저음파의 연산, 전력이 있어요. 자, 근데 전력 같은 경우는요. 자, 전압과 당연히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 각상에 대한 고조파에 대한 위상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저음파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라 하면요. 일단은 먼저 같은 성분끼리 계산을 합니다. 직류분은 직류분, 기본파는 기본파, 2고조파는 2고조파. 같은 성분끼리 계산한 후 마지막 더해 주시면 되세요. 대신 이때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뭐 기본파다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전압, 기본파에 대한 전류, 그 다음 기본파에 대한 위상차만 각각 넣어서 전력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책에는 안 나왔는데 피상까지 좀 볼게요. 자, 비저음파에서 피상 전력을 구하라 하면요. 자,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 계산을 했다면 피상 전력은요. 전압의 시료값과 전류의 시료값을 구한 후 그대로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 구하는 법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역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저음파에서 역률을 구하라 하면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따로따로 구해주시고 우리가 전력 나왔을 때 역률은 피상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유효 전력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피상 전력까지 구하는 법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고조파가 섞이다 보니까 파형이 어떻게 되죠? 일그러지죠. 그래서 파형의 일그러진 정도인 외역률까지 너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이 외역률은요, 우리가 원래는 원하는 파는 기본파였죠.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분에 일그러짐이 왜 일어난다? 고조파가 생기다 보니까 일그러지죠. 그래서 나머지 전 고조파의 시료값으로 뭘 구할 수 있다? 이 값으로 외역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대한 대칭좌표법, 비저음파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